안녕하십니까. 마법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신규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롯데캐슬 르웨스트 에비뉴 767 이 상가에 이제 임대가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빠르게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러한 또 이제 업종이 있는데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요, 빠르게 앞서서 계약이 되고 먼저 선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편의점에 대해서 이제 좀 계약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편의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고 또 어떤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이 2024년 8월 20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롯데캐슬 르웨스트 에비뉴 767 상가의 준공이 8월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딱 11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18일 날 한번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주말 휴일에는 공사를 원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몰래라도 좀 들어가서 십몇일 남았으니까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께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아주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 평일보다도 더 굉장히 분주하게 그런 움직임 속에서 도저히 촬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만 좀 몇 카트 촬영을 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한 십몇칠 남았는데 이 상태로 과연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 준공이 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지금 준공이 난 후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뭐 지하도 내려갈 수가 없고요. 또 중앙 그 보행 통로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뭐 원하는 분들이 이 계약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이런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충분하게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게 된 점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현장 사진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편의점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펜스가 이쪽 그 LG 사이언스파크 쪽에는 이게 펜스가 좀 이제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사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 차량들이 많이 왔다는 거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이런 개인적으로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팀들이 여러 그런 그 팀들이 지금 여기 붙어서 마무리를 작업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데 저는 이게 조경을 이렇게 뭐 큰 나무를 여기다가 왜 해야 되는지, 뭐 상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가의 어떤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뭐 전체적인 조경이 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또 이쪽 사정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경도 하고 있고, 지금 그 중앙 그 보행 통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지나서 이쪽이 보행 통로인데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 뒤에도 펜스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걷어내고 있고 조경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내부 그러한 공사를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롯데캐슬 르웨스트 북쪽에서 본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는 펜스가 지금 쳐져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내부에도 이렇게 조경들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시성을 조금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제 들어가서 좀 보고 내가 지나갈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뭐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동선에서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또 여기가 백일동이고 이쪽이 뭐 백이동, 백삼동, 백삼동, 백오동, 백이동부터 백오동까지 있는 그러한 보행자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 보면은 요게 이제 백일동에 있는 요거는 분양을 하지 않은 예전에 스타벅스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결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상가 위치고요. 굉장히 좋은 위치죠. 코너 백일동 코너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북단 쪽으로 지금 상가들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펜스를 제가 살짝 걷고 이제 찍어 본 모양인데 요게 이제 하수구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접근성이 어떤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됐습니다. 이쪽에 백일동 코너죠. 이쪽이 맞은편이 그러니까 7단지가 되겠고요. 지금 요 앞에 VL 리스트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이제 저쪽에 막혀 있듯이 현재 이쪽 부분도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 같은 경우에도 지하 그 광장에서 이쪽 지하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가봤는데 아직 한참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접근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상황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또 제가 오늘 2024년 8월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오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오늘 제가 편집을 해서 이제 바로 올릴 예정인데 약간 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약간 기쁜 소식이 아니죠. 많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요 전에 방송했던 그 유튜브를 찍었던 롯데캐슬 루에스트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이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일단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수권소위원회로 일단은 넘겼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월 22일 저녁쯤 해서 지금 수권소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것이 오피스텔 용도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오피스텔로 변경이 됐다 이건 아니고 이 CP2 이 필지가 오피스텔이 허용 가능한 그런 필지로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사항을 여러분들께 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상가 편의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의점은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GS25, CU, 이마트, 뭐 24 그리고 미니스터, 세븐일레븐 뭐 이렇게 메이저급 이제 편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다들 들어가고 싶겠죠.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편의점이 어떤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편의점이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편의점은 곧 담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배권 없는 편의점은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권을 가져야지만이 뭐 GS건, 세븐일레븐이건 아니면 뭐 CU건 아니면 이마트 24건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작업을 지금 할 예정인데 지금 저한테 이렇게 편의점에서 의뢰가 들어왔고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나도 이렇게 편의점으로 좀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뭐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선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편의점 입고로 담배권, 그러니까 담배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담배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게 담배권을 딸 수 있는지, 그게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 이 강서구에서 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점유권이 확정되고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첨이 되는 분들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서 소매인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죠. 1년 동안 아무도 소매인 신청이 없다. 뭐 이런 도서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신축 상간에 점포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에 이러한 공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몇백 개가 되는 어떤 이런 상가에 2분의 1 이상이 입주를 했다. 뭐 그게 차차차차 돼가지고 뭐 한 달 만에 입주가 2분의 1이 됐다. 그러면은 공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을 포함해서 사용 승인 일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 그러니까 2달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준공검사 이후 2달이 지나면 누군가 신청을 해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그 담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30일 이후 2달, 즉 10월 31일 이후에는 누군가는 담배권을 신청할 수 있다. 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달 안에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충분한 기간은 있는 것이죠. 자, 충분한 기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요, 소매인 지정 기준을 보시면 요게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m 이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내가 따는데 옆에 가게에는 담배권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 내 옆에 편의점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m 이상이 떨어진 곳에 들어와야 된다. 자, 그런데 100m 이상을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다만 제5호 및 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있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는 1항을 적용한다. 여기 100m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여기가 어떻습니까? 2000m 이상 되는 그런 건축물이면서 6층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층 외에는 뭐 100m의 그러한 소매인 간의 거리가 100m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뭐 요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구청의 담당자들과 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이라든가 편의점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그러니까 30평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 100m 거리를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1층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하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좀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 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건축물이 하나가 있으면은 거기에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데 좀 큰 곳일 경우에는 2개 이상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자, 그래서 100m의 간격을 두고 이 하나의 건물에도 2개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 1층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행 통로를 가운데 두고 요쪽 거리가 100m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보행 동선 요 거리가 이 긴 곳은 110m, 이 101동은 요 짧은 곳이죠. 이게 75m. 여기 거리가 107m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90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디를 많이 선호할까요? 물론, 당연히 요 가운데를 선호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50m, 이쪽으로 50m. 그러니까 여기 이
여기에는 안쪽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50m 지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 50m, 여기 50m. 요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건너편도 못 들어오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m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들어오면 여기 20m, 그리고 여기가 107m니까는 요런 정도, 이거 80m까지는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 뒤에는 들어올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100m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세븐일레븐, CU, GS, 이마트 다 계약을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만 진행을 할까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인 3명이 놓고 장애인 1명이 놓다. 혹은 일반인 3명이 놓고 국가유공자가 1명이 놓다. 그러면 일단은 이 일반인은 탈락을 하는 거고, 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담배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 5명, 그리고 장애인 3명, 국가유공자 3명, 이렇게 넣으면은 일반인들은 일단 탈락을 하고, 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또 추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 중간에 지금 계약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 옆 밑에 쪽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여기가 A급이겠죠. 여기서 A급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것만 100m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건물과의 100m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거를 보면은요, 저 위쪽은 사실 그냥 전체적인 거리가 굉장히 좀 멀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m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아래쪽에 이 K-스퀘어가 조금 좀 가까워요. 길만 건너면 이게 여기 K-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자, 그런데 이 K-스퀘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가 계약을 하고 싶다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그거를 무조건 추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는 MD 구성으로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을 해줄 거고, 어떤 특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보행 통로예요. 아까와 틀리게 좀 이제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제 90도가 꺾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CP2고 이쪽이 LG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10평, 20평씩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CP2와 가까운 그곳이죠. 여기가 175평을 한꺼번에 임대를 주고, 요 뒤에도 201평을 한꺼번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6층 이상이기 때문에 CDE 여기에는 그런 100m에 대한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지하에도 이마트 24가 들어가거든요. 그 이마트 24가 들어가면서 지하에도 하나가 담배권이 들어갈 거고, 위에도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딘가에 들어갈 텐데,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거나 이럴 텐데, 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54평을 전체를 이게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주긴 좀 크고요. 요 27평짜리, 이 부분, 요런 곳이 27평 정도면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의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가 전체가 제가 봤을 때는 4,00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600% 정도가 되니까. 그럼 4,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27평에 대한 편의점이 충분히 편의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가 CP2가 이 CP3-1과 거리 제한을 좀 풀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우리 CP2와 연관이 생기는 거예요. 100m가 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은 우리 CP2 쪽에 가까이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도 이상을 가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누가 먼저 여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 3-2 이 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MD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뭐 추첨이 아니라 그냥 지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바깥쪽에 어떠한 편의점이 담배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CP2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낼 필요가 있느냐? 안쪽만 하더라도 이 내부 인원 갖고 충분하게 이러한 담배권을 가진 편의점이 충분히 영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바깥쪽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아무데나 일단은 프리하게 일단은 추첨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가서는 여기 하나,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뭐 요런 정도의 어떤 그런 편의점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추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편의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GS25라든가 아니면 뭐 CU라든가 이러한 담당자분들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벌써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고, 또 이제 그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담배권을 선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이러한 담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배권을 따는 사람이 선택에 따라서 뭐 GS든 아니면 뭐 CU든 세븐일레븐이든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CU라든가 GS라든가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본사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택한 세입자들이 이런 가게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약 자체를 CU 혹은 GS, 이마트 이런 데서 직접 해서 이제 계약자는 그렇게 되고 이쪽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그 메이커에 대한 메이커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점들이 보통 대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편의점과 직접 연결을 해보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 뭐 수분양자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 담배권을 따서 뭐 이렇게 좀 직접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분양받은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위치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수익률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공실 없이 아주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층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2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없고, 이제 여기가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 통로가 이렇게 보행도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에 계신 분들도 프로포즈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영업소 간의 거리가 10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2000제곱미터 6층 이상인 건물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100m 적용을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1층이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하는 그게 안 지켜도 될 수 있다라는 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에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담배권을 가지고 편의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쪽으로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그냥 터널이에요. 그래서 저쪽 광장으로 가야지만이 거기에 상가가 일부 있고요. 또 이제 CP1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별도의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2,800평의 이 코엑스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위쪽에는 지금 없이 쭉 와서 동선에서 이쪽으로 지나서 CP3- K스퀘어로 가는 거거든요. K스퀘어로 갈 텐데, K스퀘어에는 이미 이마트 24가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꽤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D가 87평인데 요걸 보시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50평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지금 이마트 24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100m에 대한 그런 제한을 받으면은 이
가까이는 못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먼저 들어오면 저기가 1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담배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100m 제한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좀 편하게 편의점이 가능한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일단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작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장사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하 상가는 밤이 좀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낮에 위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는 이마트 24가 일단 들어오더라도 100m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또 하나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물론 뭐 두 개도 들어갑니다. 근데 서로 경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이 되는데,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일단은 월세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편의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높은 월세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계약 해지 조건을 두는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뭐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거의 대부분 초창기에는 그렇게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권이 나오는 경우에 이 계약이 진행이 되고 담배권이 탈락이 되면은 계약 해지 조건에 어떤 해당해서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단 8월 32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건축 허가가 됐을 때는 10월 31일 이후에 담배권 추첨이 되는데, 그 기간까지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도 이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과 협의는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담배권이 되면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높게 일단은 월세를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러한 뭐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또 이제 하나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편의점이 지금 장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 이제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편의점을 넣으면 이 보타니 프리지오 시티에 있는 CU 요 끝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한 1억 1천에서 1억 4천 정도의 매출,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여기 마곡 보타닉점 GS25는 1억 1천에서 1억 4천 비슷하게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웰튼 병원점이 9,100에서 1억 1천. 그래서 여기 앞에들이 아무래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GS 마곡 7단지점이 이쪽에 지금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하는 이런 그 분들의 굉장히 많은 방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사가 끝나면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U 마곡더 랜드점 여기 보시면 여기 세개동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곳이 이제 7,700에서 9,400 정도. 그리고 GS 보타닉점 여기는 GS 마곡 보타닉점이 아마 요게 지하에 있는 거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일성점, 이마트 24, 요 안쪽에 있죠. 코너에. 거기가 5,700에서 7,000. 그 다음에 여기가 캐슬파크에 있는 CU가 5,400에서 6,600, GS 안강에 있는 곳이 3,800에서 5,8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되는 곳이 아무래도 역세권 앞쪽에 있는 그런 곳이 좀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하에도 뭐 나쁘지 않게 장사는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쪽에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LG 사이언스 파크점 GS25인데 여기는 지금 뭐 3억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옆에 좀 동이 틀리죠. 여기도 보면은 GS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한 뭐 3억에서 3억 5천 이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마곡 이게 원그러브죠. 여기는 이제 마곡역과 붙어 있는 대지 11,000평의 대규모 원그러브 건물,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고 지하 1층과 1층 지상 2층이 굉장히 크게 쇼핑센터 같이 자리 잡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내부적으로만도 굉장히 편의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앞에 CP3-2 K스퀘어, 물론 이 우리 CP2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굉장히 아까 이제 가깝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만 건너면은 여기가 19m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거기만 건너면은 K스퀘어 한 4,000명 정도 이상의 업무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아주 대형 건물인데, 여기 내부에도 별도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안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피스텔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한 800세대 이상의 이제 세대가 들어와서 한 3인 정도가 거주한다고 봤을 때 한 2,100명 정도.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 업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가가 있고, 그리고 유동인구 있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에도 1층에 그리고 지하에 편의점들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거리가 아무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는 크게 연관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CP2 K스퀘어와 굉장히 밀접한 거리를 지금 유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동간거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와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 안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는 유동인구라든가 내부 그러한 그 업무 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상주 인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용이 잦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괜찮은 그러한 편의점이 입점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2개가 들어갈 것인가 3개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보시겠지만은 사실은 여기 정도가 되면 2-3개 정도는 아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약이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2개월 동안 내가 과연 이거를 계약을 진행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박탈당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도 할 것이고, 또 월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좀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보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런 것들이 되면 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것은 복걸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거나 그랬을 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또 편의점을 실제로 다시 본인이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본인 수분양자인데 나도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담배권을 통해서 먼저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데캐슬 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 부지가 CP2 부지가 이제 오피스텔로 가능한 부지로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보도 자료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그것만 특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 CP2 롯데캐슬 웨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